한 장 넘겨보시면 우유 및 유제품, 우유 및 유제품, 칼슘 들어있으니까 뼈 건강에 좋다 했었고요. 채소 및 과일류, 절이지 않은 생채소, 즉 샐러드, 쌈 드셔라. 그리고 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 6, 7잔, 다른 말로 충분한 수분의 섭취는 다 답이 됩니다. 455페이지 식사의 종류, 저작도 음식은 뭐예요? 저작도 음식. 저작도 음식은 씹는 거죠. 씹는 게 안 되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식사. 그러면은 잘 못 씹으니까 이가 안 좋으니까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못 먹겠죠. 단단하지 않게 어떻게? 부드럽게 조리해주고 잘게 썰어서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화도 음식. 연화도 음식이 잘 나오는데 연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작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작과 연화가 안 돼. 그러니까 씹지도 못하고 삼키기도 어려워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제공해요? 고체 상태에 덩어리 있는 음식을 부드럽게 갈아서 제공하거나 액체 상태에는 뭐를 넣어요? 점도질제를 넣어서 목넘김이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빨대 요구르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점도질제 넣으면은 떠먹는 요플레의 형식으로 바꿔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유동식. 유동식은 뭐예요?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자라고 해가지고 수분이 많은 미음 정도가 되는 게 유동식인데 입으로 들어가면 경구 유동식이 되는 거죠. 근데 관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면은 경관 유동식, 콧줄을 통해서 제공하는 게 경관 유동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경구 유동식은 어쨌든 입을 한번 들어가서 혀를 닿아서 꿀떡 삼켜야 되니까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자.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차면 안 되죠. 뜨거우면 화상이지만 차가우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설사? 너무 차가운 게 들어가면 통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통증이 생기니까 안 된다. 차가운 거 주지 마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줘야 돼요? 미지근한 게 아니라 딱 정해봐요. 자극이 안 되려면 체온 정도, 몸의 체온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유동식은 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관 꼽으면 아무나 관 꼽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엄청 아프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연하의 능력이 없다, 아예 못 삼킨다, 또는 의식의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식물인가 이런 사람들한테 꼽고 나중에 뒤에 뭐라고 나와요? 머리, 얼굴, 목 쪽에 부상이나 손상 또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먹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만 경관 유동식을 제공한다고 했고요. 식사 자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식탁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슴과 배꼽 사이. 그 다음에 깊숙이, 안쪽 깊숙이 앉으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발은 바닥에 닿도록 앉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이제 앉았을 때 깊숙이 앉는다는 말은 내 팔꿈치가 식탁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팔꿈치가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선택하실 때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침대에 걸터앉는 자세 하실 때는요, 거기에 쿠션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마비된 쪽으로 쿠션을 대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자에 앉았는데 발이 바닥에 안 닿아요? 그러면 의자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발받침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침대를 대주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 한 장 넘기시면 나오죠? 원래 앉아서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앉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상 머리 쪽으로 올려주자고 했잖아요. 왜 또? 30에서 60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서, 그죠? 그렇게 하면 왜 좋아요? 킥도를 넓히니까 삼키기가 쉬워진다. 즉 살에게 걸리지 않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가 잘 나온다고 했죠. 시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찾을 건 뭐예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옆으로 눕는다를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을 건 뭐예요? 마비된 쪽에다가 베개 쿠션 되는 걸 찾고, 그것도 없으면 뭘 찾는다? 건강한 쪽에 숟가락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 대서 밥 준다는 거 찾으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어차피 답이 있습니다. 자,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중요한 거 1번. 식사하기 전에 움직이라고 했죠. 움직여서 가벼운 산보를 해야 식욕이 올라간다. 2번. TV 보고 식사에 집중하게 조용히 보자. 왜? 배설은 TV를 킬 거니까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식욕이 떨어졌어. 밥 먹기 싫대. 좀 굶기면 안 되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조금씩 담아내서 식욕을 돋아주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살에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 동그라미 8번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끼지 않는 느슨한 옷 입고 두 번째 거 중요하죠. 식사하시기 전에 물차 국중으로 입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하고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다 먹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 넣어줍니다. 그리고 TV 보기 전화하게 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미 만약에 살에나 뭔가 걸렸어. 그러면은 식사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오가라두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신맛이 강한 음식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살을 하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주면 안 된다. 피해야 할 음식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그냥 쭉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쭉 다 나왔던 얘기들. 361페이지에 동그라미 12번 한번 읽어만 보세요. 숟가락의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다 대고 어느 쪽 옆쪽에 건강한 옆쪽에다 대고 숟가락 손잡이 머리 쪽으로 올린다. 그리고 오른쪽에 꼬가라두기 연화곤란의 증상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고 넘어가시고 식사하실 때 빨대를 사용하다는 어떤 빨대? 붉은 빨대 사용하셔야 됩니다. 얼굴에 마비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잖아. 어느 쪽에 마비된 뺨부리에 음식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음식이 남기 쉬우니까 그쪽에 식후 구강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음식이 만약에 남았다면 삼키든지 뱉던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식사 어떤 식사를 하시던 식사 후 30분 정도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먹은 게 내려가야 되니까. 정관영양돕기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정관식 할 때 이거는 이제 관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 있나요? 코에서부터 위까지 들어가는 관을 비위관이라고 해가지고 정관식을 제공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 원칙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 그래도 무조건 시작과 끝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연한 거고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겠지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안 돼. 차가우면 무슨 일이 생겨? 통증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위관이 막히거나 새거나 역류해 이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그고 즉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 그게 많아지면 탈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주래요? 1분에 50ml 이상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영양 주머니, 우리 캔 따가지고 붓는 주머니, 걔는 밥그릇이라고 했죠.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밥 먹고 닦고 점심밥 먹고 닦고 하듯이 똑같이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십니다. 어디에 있냐? 동그라미 7번. 365페이지에 기본 원칙의 동그라미 7번까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돕는 방법에 동그라미 3번. 대상자가 만약에 거동이 가능하면 앉게 하겠지만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히래요. 왜 오른쪽으로 눕히래요? 위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못 넘어가잖아. 음식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눕히면 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일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잘 넘어가요. 원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다가 이렇게 꺾었다가 가야 되니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눕히면 얘가 이렇게 쏠리죠. 그래서 일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도 잘 넘어가고 살에나 기도 걸리는 거를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명 넘기고서 366페이지 영양백의 위치
영양색은 어디를 해야 돼요? 위장보다 높은 위, 위장보다는 높게.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것이고 동그라미 5번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온 거긴 해요. 토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거 문제 상황. 그러면 일단 잠그고 그 다음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식사기 때문에 30분 정도 앉혀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제가 조금 해드렸고 그다음에 투약은 어차피 오늘 했잖아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배설이거든요. 3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랑 안 하고 있네요. 374. 혹시 수업을 안 나가셨나요? 네. 안 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선생님들 진도표가 없으시죠? 네. 정신이 없어요. 배설을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이거보다 안 하는 게 저만. 그러면 제가 배설을 진행드릴 수 없고 넘어가서 394 개인위생 이건 저랑 했잖아요. 하지 않았나요 저랑? 안 했나? 쌤하고는 안 했는데 했어요. 개인위생 저랑 안 했구나. 개인위생 해드릴게요. 개인위생은 씻기고 옷 갈아입히는 얘기예요. 씻기고 옷 갈아입히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구강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입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입하고 관련된 거는 그 원칙이 뭐냐? 무조건 위에 거 먼저 그다음에 아래 거. 뭘 하든 위에 하고 아래 할 거예요. 뭘 하든. 입하고 관련된 모든 거는 위에 하고 아래 합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일반적 원칙의 동그라미 1번에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 이건 선생님들이 어쨌든 대상자의 입안을 뭔가 하시는 거잖아요. 입안에 혼대가 없는지 상처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서 매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입안 닦을 때 혀 안쪽이나 목 쪽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으셔야 된다.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입안 헹구기예요. 첫 번째 입안 헹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우물우물해서 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목적에 보시면 목적에 2번과 3번에 보면 2번은 식전 입안 헹구기가 있고요. 3번은요 식후 입안 헹구기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식전 입안 헹구기하고 식후 입안 헹구기의 목적이 다른데 각각을 분류하셔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쉬운 건 뭐냐? 식후 입안 헹구기죠.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가가지고 해서 뱉어내는 이유가 뭐야? 여기 뭐 꼈을까봐 남아있는 음식물 뱉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쉽죠. 구강 내의 음식물을 제거해서 구강을 청결히 하고 혹시 남아있는 것 때문에 질식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하기 쉬운데 그럼 식전에 밥도 안 먹었는데 해서 뱉어내는 이유는 뭐냐? 입이 바짝바짝 탄다 그랬잖아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구강의 건조를 막자. 한번 이렇게 해서 뱉어내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입에다가 물을 닿았다가 뱉어내면 우리가 그거 있었잖아요. 밥 먹기 전에 물차 국으로 입을 한번 헹군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대요? 살에도 안 걸리고 구강 건조도 막고 입맛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식욕을 촉진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탈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촉진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헹구면 탈액은 침이야. 위액은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이야. 근데 이 침도 이 안에 소화액이란 말이에요. 얘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얘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물을 넣으면 하면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침도 많이 나오고 얘도 자극받아서 위액이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식욕을 올린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식전 입안 헹구기, 식후 입안 헹구기의 목적
분류하셔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95페이지 주의사항 선생님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3번에 보면은 컵 사용 어려운 사람들은 뭘 사용한다? 빨대컵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대컵, 컵 사용이 어려웠다면 빨대컵 사용하시라.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방법 있죠. 2번의 방법.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무슨 물로 입을 헹구시냐? 미지근한 물로 헹구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재 내용을 통틀어 차가운 거, 뜨거운 건 무조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극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십니다. 그리고 그 5번, 6번 뭐 보시면은 구강청정제, 입술보호제, 윤활제 이런 건 안 해주는 거보다 해주면 좋잖아. 이런 거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뭐 구강청절제, 뭐 윤활제, 입술보호제 뭐 이런 거 보습제 다 좋은 얘기지.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입안 닦아내기를 할 건데요. 닦아내기랑 칫솔질의 차이가 있어요. 칫솔질은 칫솔에다가 치약 짜가지고 우고 해가지고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396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죠. 의식이 없는 사람. 의식이 없어. 식물인간한테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품을 하면 그 사람이 넘어가죠. 안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치아가 없어. 이빨 한 개도 없어. 닦을 이빨이 없어. 근데 굳이 가가지고 칫솔로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죠? 그리고 연화장애가 있어. 근데 연화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연화장애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칫솔질을 해가지고 거품이 많으면 그게 거품이 넘어가요. 네, 거품이 넘어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칫솔질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입안 닦아내기를 하라고. 입안 닦아내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 있는데 좀 통통한 거 있어요. 이름이 서랍자거든요. 거기다가 꺼즈를 감아. 꺼즈를 감은 다음에 물에다 적셔. 어디에다가? 물에다가예요. 물에다 적셔서 그거 살짝 짜. 뚝뚝뚝뚝 물 떨어지게 말고. 왜냐면 그 물이 또 넘어가니까. 적셔서 짜. 그러면 그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입속을. 그게 입안 닦아내기. 그렇게 제일 많이 하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사용해도 된대요. 지금 칫솔같이 생긴 건데 솔이 붙은 게 아니라 스펀지가 달려있는 거야. 근데 그걸 써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서랍자에다 그냥 꺼즈 감아서 물 적셔가지고 짜가지고 그걸 닦아줘. 그러니까 이빨 없다고 아예 안 닦아주냐?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애기들 이 없을 때도 가재 손수건에다 물 묻혀서 닦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걸 해주겠다는 거지. 그게 입안 닦아내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입안 닦아내기를 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치매의 어르신들은요.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래. 씻자 그러면 안 한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힘들어요. 안 된다고요. 해야 되잖아. 잘 타일러야 돼. 지금 당장 안 하겠다고 하면 알겠어요. 지금 힘드니까 우리 좀 이따가 해요 해가지고 시간 간격 조금 두시고 잘 타일러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 보시잖아요. 방법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씻기는 거를 하실 때 우리가 먹일 때도 무조건 앉히라고 했잖아요. 씻기는 것도 원칙은 앉아야 돼요. 씻을 때. 그런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앉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침상머리 올려도 되는데 침상머리 못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뭔가 입을 닦으면 이렇게 흘릴 거 아니야. 그러면 뒤로 넘어가진 않잖아. 고개를 옆으로 돌리실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동그라미 5번이요. 거즈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뭐를 적신다고요? 물을 적셔야 됩니다. 물을 적셔서 사용합니다. 거기에 뭐 치약을 적신다, 구강 청정제를 적신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물을 적셔서 사용하시고, 동그라미 6번이 이제 순서가 나와요.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거즈감은 여기 서랍자가 있어. 얘를 어떻게 닦아주냐? 윗니, 잇몸, 아랫니, 잇몸, 입천장, 혀, 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위 닦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잖아. 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는 윗니, 잇몸, 아랫니, 잇몸, 입천장, 혀, 볼. 그러니까 위에 갔다 아래 갔다가 위에 갔다가 아래 갔다가 여. 이해되세요? 순서. 윗니, 잇몸, 아랫니, 잇몸, 입천장, 혀, 볼. 이 순서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칫솔질 하기에 칫솔질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칫솔질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거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적당량의 치약을 사용하래요. 적당량의 치약. 치약을 너무 많이 짜잖아요. 그러면은 거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거품이 막 버글버글해가지고 얘가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난 칫솔질을 하고 있지. 하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치약을 짜면은 입안에 너무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리고 몇 번 안 문질러도 이 화한 느낌이 있잖아. 그럼 이미 난 이빨 닦은 거야. 저희 얘가 그러거든요. 이 닦으러 갔는데 1분도 안 됐는데 다음에 나왔대. 닦았어? 맞아봐. 그래서 이렇게 약이 향만 나는 거야. 향만. 향을 바르고 온 거지 그냥. 이해봐. 그대로.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약을 적당량 사용하시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요. 방향 얘기가 나와요. 칫솔질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닦잖아요. 이렇게 닦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잇몸이 닦여요. 보이시나? 원래 이제 이가 이렇게 돼서 잇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닦으면 어디가 달아지냐? 여기가 달아져요. 여기가. 그러면서 잇몸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생겨요.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이가 시리게 되죠. 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잇몸에서 치아 방향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듯이 내리면서 닦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칫솔을 처음에 갖다 대는 각도가 있어요. 칫솔을 갖다 댈 때 몇 도? 45. 네, 45도 각도. 약간 비스듬히 45도로 해서 이렇게 45도입니다. 45도. 45도가 좀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개인위생에서 45도가 두 번 나왔잖아요. 면도기. 네, 볼에다가 면도기 댈 때 각도가 45도 똑같아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닦아주시는데 치약을 짜는 게 나와요. 이제 치약을 짜는데 어떻게 짜려나 알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치약 이렇게 짜죠. 이렇게 짜죠. 이렇게 칫솔 위에다 두툼하게 이렇게 하나 짜잖아. 땡. 그럼 어떻게 짜라 그랬냐? 칫솔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게 짜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려면 꾹 눌러서 짜야겠죠. 치약을 짤 때 꾹 눌러서 짜면 이렇게 짜지는 거야. 이렇게 짜야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짰잖아요. 그러면은 대자마자 치약이 위에 닿잖아요. 그러면 치약을 이 표면에 바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야지 치약이 닿으려면 칫솔 모가 내 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사이사이에 들어가려면 이 사이사이까지 치약이 들어가려면 칫솔모 안에 치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함정 문제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틀려. 끝까지 다 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만 짜는 건 틀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짜진 거 얘가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어디에 있냐? 398페이지에 있어요. 398페이지 왼쪽에 참고 보시면은 그 두 번째 게 나와 있잖아요. 칫솔모 위에 눌러서 짜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짜야 되고 왜 그러냐는 그 사진 맨 밑에 써있죠. 칫솔 위에 두툼하게 짜면 그 치약이 치약 사이사이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398페이지 맨 윗줄 동그라미 7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 네. 혈액 응고장애.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혈액을 왜 응고시켜요? 왜 혈액을 멈춰야 되죠? 상처가 나서 피가 나. 근데 혈액이 안 멈추면은 쭉쭉쭉쭉 계속 새겨지고 죽겠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얘가 피가 계속 새지 말라고 만들어지는 게 딱지가 생겨요. 딱지가 생겨야지 피가 멈추잖아. 그런데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혈우병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딱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출혈이 나면은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상처가 나면 쉽게 이게 딱지가 안 생기니까 일이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피가 안 나게 만들어야겠죠.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그런 병 없어도 치실 쓰다 보면 피가 묻잖아. 안 그래도 피가 잘 나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쓰면 당연히 피가 나고 피가 나면 안 멈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쓰지 말라. 그냥 이런 사람을 쓰지 말라. 혈액공고 장애 있는 대상자들은 치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칫솔질 언제 하는지 아시죠? 밥 먹고 나면 칫솔질 하는 거잖아요. 매끼 식후에 30분 안쪽으로.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 양치질 하잖아요. 그렇게 매 식후랑 자기 전에 하시는데 몇 분? 3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주의사항 보시면 앉은 자세로 할 수 없으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여기에 각도 얘기가 나오죠.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주의사항 맨 윗줄에 있죠. 왜?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치아 표면이 마모되고 구강 점막, 잇몸이 손상되니까 방향 잘하자.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 입에 물을 먹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입을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닦이고 나서 이거를 거품을 어떻게 식혀주냐? 입 벌리세요 한 다음에 곡반 있잖아요. 곡반 보셨죠? 쇠로 된 거, 스테인으로 된 거예요. 부러진 거. 여기다 갖다 댄 다음에 벌린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물을 부으라는 거야. 통과해서 헹구라는 거지. 그렇게 헹궈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시험이니까. 시험이니까. 399페이지 아직 어디 하고 있냐면요. 저희 이제 거기까지 했어. 이제 칫솔질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의치 손질이에요. 의치가 뭐냐? 틀리예요. 틀리 손질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이 2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최소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놓아서 잇몸의 압박을 줄이신대요. 근데 8시간이라고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는 7시간, 8시간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자는 동안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24시간 끼고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맞춤 제작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자분들이 거드리는 거, 코르테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안 베껴주고 거드를 365일 입고 있으라고 해요. 답답해서 죽죠. 너무 꽉 째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게다가 우리의 잇몸은, 사람의 잇몸이라는 거는 내 컨디션에 따라 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꽉 껴져 있는데 내 잇몸이 부어.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게 압박감을 느낀다. 꽉 조이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한 7, 8시간 빼놔요. 그럼 언제 빼놓는 게 좋냐? 잠잘 때 빼놓는 게 좋겠죠. 편하게. 그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우리가 물에 담가서 빼놓습니다. 왜? 잇몸의 압박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를. 잇몸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장시간 빼도도 안 돼요. 의치를 막 한 열흘에 한 번씩 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맞아. 끼면 이미 내 잇몸이 막 부었다 늘어났다고 이렇게 주었다 하면서 안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돈 내고 가가지고 또 치과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치는요, 선생님들이 칫솔로 닦으실 거거든요. 칫솔을 이용해서 의치를 닦으시는데 선생님들이 치약으로 닦으시면 안 돼요. 치약으로 닦으시면 의치가 달아. 거기에 마모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달아버려. 그러면 헐렁해질 거 아니야. 걔가 다르니까 헐렁해지가 꼈을 때 헐렁헐렁하면 덜컹덜컹 거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치약으로 닦으시면 안 되고 세정제가 있어요. 의치 세정제를 팔아요. 근데 그거를 쓰다가 다 썼어. 근데 안 사다 줘. 그러면 안 닦는 게 아니라 뭘로 닦으면 돼요? 지방세제, 통풍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헹구실 때는요, 찬물을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뒤에 가면 무슨 얘기하냐면 미지근한 물로 헹구래요. 흐르는 미온수로 닦으라는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된다? 찬물이나 미온수, 미지근한 물까지는 의치할 때 써도 되지만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돼요. 왜? 플라스틱 같은 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얘가 오그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변형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안 돼. 찬물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 사용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게 이 모양인데 쓰다 보면 색깔이 좀 이렇게 누래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기 싫다고 락스나 표백제에 담그시는 거 안 돼. 그죠? 한 장 넘겨보시면 400페이지. 4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거 뭐냐면 의치를 빼고 끼우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방법에 3번 보시면요. 의치 빼는 얘기가 나와요. 방법의 3번 여기. 방법의 3번 보시면 의치 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빼던 끼던 뭐 어디 먼저? 위에를 먼저 하실 거야. 자 어떻게 뺄 거냐? 위에 잡아요. 상하 엄지 검지를 잡아. 상하로 위아래로 흔들어서 빼. 이렇게 빼. 그다음에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왼쪽을 오른쪽보다 왼쪽을 아래로 살짝 비틀라는 얘기지. 이렇게 약간 돌려서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서 아래쪽을 그러니까 왼쪽을 오른쪽보다 약간 아래로 가게 해서 비틀어서 돌려서 빼.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의치가 있어요. 부분 의치는 뭐냐면 그 사진에 보시면 크레스프라고 써 있어요. 부분 의치가 크레스프인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앞니만 있고 어금니가 없는데 두 번째 사진에 어금니가 생겼죠. 앞니 빼고 어금니만 의치인 거예요. 얘는 부분 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어금니랑 이쪽 어금니를 연결한 금속이 보이시죠? 네. 그 금속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빼주냐? 손톱으로 걸어서 그 금속 부분을 손톱으로 걸어가지고 끌어올리시다. 그게 어디에 설명이 돼 있냐? 왼쪽에 꼬가라비기에 있어요. 왼쪽 꼬가라비기에 보면은 크레스프 부분 의치가 크레스프인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뭘로? 손톱으로 빼라고. 손톱으로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책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때 의치를 관리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안 빼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안 빼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손을 물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 의치를 빼실 때 어떻게 빼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가 있어요. 의치가 있어요. 의치가 있구나. 이렇게 의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는 이렇게 빼잖아. 안 빠져요. 이렇게 빼면 안 빠져.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도 사실 잘 안 빠져. 왜냐하면 이걸 탁 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천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속 안에는 공기가 쫙 빠지면서 딱 압착되듯이 딱 빠져요. 그러면 이게 쫙 붙어야지 이의 역할을 하지. 이게 덜렁거리면 안 되니까 공기가 싹 빠지면서 완전히 탁 갖다 붙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머리가 흔들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빠져. 그럼 어떻게 빼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게 입안에 있는 거고 내가 손을 넣으면 깨물 수 있잖아요. 절대로 선생님의 맨손을 넣으시면 안 되고 대상자가 만약에 가래를 빼는 석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얘를 가지고 있어요. 에어웨이라는 텔레비전에서 지금 보셨어요?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러면 얘를 물려. 얘를 물린 다음에 선생님 손을 넣으시고 이게 없으면 치약 손잡이 부분 있죠. 거기가 좀 통통하잖아. 치약을 먼저 물려. 그 다음에 선생님 손을 넣으시는데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빼지 말고 진짜로 일을 하실 때는 요 잇몸 모양의 끝 있죠. 끝을 선생님 손톱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벌려. 이렇게 벌려. 그러면은 이 안으로 공기가 칙 하고 들어가요. 그럴 때 빼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빠져. 여기를 손톱으로 해서 이렇게 벌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 칙 소리가 나거든요. 칙 하면서 탁 빠져. 밑에도 똑같이. 여기도 칙 이렇게 빼셔야 돼요. 진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은 봐라. 시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하시면 됩니다. 시험이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디 하고 있는 400페이지 방법에 지금 3번과 4번 위쪽 위치 빼기, 아래쪽 위치 빼기 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위치 빼기를 꼭 알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봤어요.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닦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약 안 됩니다. 의치 세정제 묻혀서 닦으시고 미온수로 헹구시고 의치 세정제가 없다면 주방세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은 이제 끼우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끼울 거야. 끼울 때 보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상자한테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끼우래. 이렇게. 근데 손이 내 손이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끼우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시험이니까 어떻게 외우냐? 내 입에 닿는 데. 내 입에 하면 딱 떨어져. 내 입에 할 때 위에는 엄지가 들어가죠. 내 입에 할 때 아래 하면 검지가 들어가잖아. 위에 끼우고 아래 끼우고. 그렇게 끼우시라는 거예요. 어느 손가락에 들어가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끼울 때는 내 입에 닿는 데. 언니 이빨 네? 네. 끼울 때 윗니, 아랫니 끼우실 거잖아요. 윗니는 엄지가 들어가고 아랫니 검지 들어가죠. 내 입에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가 있거나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잘 어디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해서 부분 위치 같은 거 잘못하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 삼켜버릴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위치 확인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401페이지 오른쪽에 꼬가라두기 거기에 그 주방세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치 세정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주방세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백제 안 됩니다. 뜨거운 물 안 됩니다. 그렇죠? 냉수에 담가두시는 거 그 밑에 꼬가라두기에 또 나와 있어요. 담가 놓으실 때 냉수에 담가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02페이지 빠르죠? 빨라요?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 네. 두발 청결도기 한마디로 머리 감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를 감기든 목욕을 하든 할아버지가 지금 옆에 할아버지랑 막 싸워서 이놈 새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시발이네 어쩌고 싸웠어. 지금 얼굴이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막 시뻘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 할아버지 머리가 한번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사를 맞고 있어 여기에. 뭐 항생제를 맞고 있어. 뭔가 아프다는 거잖아. 할아버지 오늘 스케줄이니까 가자.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셔. 진짜 그렇게 하셔. 왜 쉬셨어요? 왜냐면 오늘 스케줄이라서요. 할아버지 주사 맞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가지고 주사 맞고 있는 건데 씻으면 열 더 오를 텐데. 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머리를 감기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할 때 그분의 기분, 안색, 통증 유무, 신체적인 상황 등을 좀 고려한 다음에 안 될 거는 좀 일단 물어봐야지. 지금 해도 되냐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의 1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복과 식후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물놀이 하는 것도 물을 쓰는 일을 할 때 배불러도 안 들어가고 배고파도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공복, 식후를 다 피하고 추우면 감기 걸리잖아요. 추울 때에는 따뜻한 낮 시간에만 하는 거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조금 보셔야 돼요. 머리 감기기 전에요. 소변 대변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기들 시켜보셨죠? 씻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씻기기 전에 먼저 화장실 먼저 가시자. 근데 강요는 안 돼. 안 마려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쌌어. 그러면 이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씻는 거에만 해당되지 않고 식사에도 해당됩니다. 식사 전에 화장실 먼저 가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건조를 시킬 때 다 머리 감고 나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비면 안 돼. 비비면 머리카락 다 상해.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 할 때 수건에서 말려주죠. 두드려서 말리셔야 됩니다. 머리카락 비비지 말고 머리를 감싸서 물기를 두드려서 말립니다. 자, 이렇게 말려도 완벽하게 안 말랐잖아요. 자연 건조는 안 돼요. 그대로 놔두는 건 안 돼요. 자연 건조 안 돼요. 무조건 헤어드라이기 사용하셔서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헤어드라이기 사용할 때 좀 주의사항은 있죠? 머리로부터 10cm는 떨어져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또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403페이지. 이제 그래서 진짜 씻길 거야. 그러면은 씻길 때 보온을 위해서 문과 창문을 다 닫아야 되겠죠. 다 닫고 온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내 온도. 공기 중의 온도는 몇 도예요? 22에서 26도. 그런데 물의 온도는 몇 도예요? 30, 35.
35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35도. 실내 온도 22에서 26, 물의 온도 35.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물 만지면 물이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더 높겠지 당연히. 그래서 물의 온도는 35도, 실내 온도 22에서 26도. 이거는 머리 감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목욕할 때도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길 때 가능하면 머리 숙여서 감기래요. 앞으로 숙여서 감기게 되는데 만약에 숙일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 헤어캡 씌우고 귀마개선 꼽아서 귀로 물 안 들어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요하지요. 머리 감기실 때 손으로 감기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 지문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마사지 하시고 헹구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404페이지. 이제 침대에서 머리를 감겨요. 이제 샤워실 못 가, 샤워실 못 가. 그럼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시게 될 텐데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침대가 젖겠죠. 그럼 내가 또 가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깐다? 방수포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404페이지 방법의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방수포를 까는데 뭐가 중요하냐? 어디까지 까냐가 중요합니다. 어깨 밑까지 깝니다. 어깨 밑까지. 어깨 밑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방수포 하나 깔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수건 하나 더 깔거든요. 그 왜 까냐면요. 방수포 깔고 수건 깔고 대상자 눕힐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수건도 대상자 어깨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머리 감길 때도 여기다 수건 하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젖지 말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건 하나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에 있는 장신구 핀이나 이런 거 다 빼죠. 그런 다음에 귀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손 뽑아줘도 되죠.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우리 얼굴에 수건 덮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건 어디까지만 덮을 수 있다? 눈만 덮을 수 있어요. 전체 덮지 마시고 눈만 덮습니다. 눈만 덮어서 하십니다. 눈을 수건으로 덮어서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제 침대에서 감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샴푸 패드를 깔 거거든요. 여기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연결해서 할게요. 네. 쉬는 시간이면 왜 아무도 안 일어나셨어요?